리오 카너라는 분이 있어요. 리오 카너. 그래서 미국에서 소아정신과를 처음으로 설립한 게 존스 홉킨스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뿌듯함이 있죠, 홉킨스에. 다 별이고 다 다른데 얘는 더 특별해. 그래서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extraordinary, 범상치 않은, 비범한.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비범한 아니겠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죠. 그렇게 바뀐 지가 10년 정도 됐어요. 201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자폐장애, 자폐증 이런 말을 썼었고 아스퍼거 신드롬도 있었죠. 아스퍼거 증후군도 그전에는 있었어요. 2013년부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디소더라는 거는 스펙트럼, 자폐의 말진도출판한부 이렇게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양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다 다양성이 있고 나도 한 별, PD님도 한 별. 그 자폐 스펙트럼 디소더에 계신 분도 다 그 안에도 또 다 별 다 달라요. 장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장애물 달리기. 장애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장애인이라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장애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우지 못한 장애물 어떻게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거나 둘러가거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 장애도 장애라고 하잖아요. 걸림돌인 거죠. 살아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왜 이거를 disease라고 하지 않냐면 영어로는 disorder입니다. disorder. 대부분 정신질환은 다 장애가 붙어요. 장애 안 붙는 질환이 거의 불안장애, right? 공황장애. 그건 이제 걸림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체장애가 있고 정신장애가 있고 또 그 안에 발달장애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장애들은 뭐가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전형적인 것보다 조금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 헷갈려서 의대 가서 정신과 질환 진단 어떻게 받지? 증상을 보고 얼마나 장애가 큰가, 얼마나 이 걸림돌이 커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면 이제 장애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걸림돌이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둘러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신체 장애는 나날이 그 걸림돌이 덜 되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는 기술력으로, 이게 장애니까, 장애. 기술력 그 장애가 없어지는 돼가요. 발달 장애 특히 이것도 기술의 발달력으로 장애가 별로 되지 않을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럼 그 걸림돌이 넘기 쉬우면 이 사람 장애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만약에 그 발달 장애 중에 언어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머릿속에 그 뇌파를 읽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엔 그게 걸림돌이었던 게 이제 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그 우영우 변호사가 이런 말 하잖아요. 80년 전에는 우리가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안타까운 말인데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10년, 20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처음 이 자폐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분이 리오 카너라는 분이 있어요. 리오 카너. 이분인데요. 리오 카너. 이 사진 그대로가 존스 홉킨스 그 정신과 컨퍼런스 룸에 걸려 있습니다. 이분이 존스 홉킨스에 1928년에 오셨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소아정신과가 없어요. 소아정신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드리고 소아정신과라는 첫 번째 텍스트북을 쓰신 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소아정신과를 처음으로 설립한 게 존스 홉킨스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뿌듯함이 있죠, 홉킨스에. 그런 특이하게 보이는 좀 더 특별한 아이들을 11명을 얘기하면서부터 그때 처음으로 오티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 2가지를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진단 기준이 다 파생된다고 보면 되는데 사회적으로 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혼자선가 뭔가 있는 lonely, 그냥 혼자 있고 싶어하는 성격, 그런 걸 하나 말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insistence on sameness, 똑같은 걸 계속 하려고 하는 그 2가지를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엄청난 분이죠. 이 자폐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애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소통을 하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부분이 부족한 아이들, 똑같은 걸 뭔가 원하는 거야. 뭐 똑같은 걸 갖고 논다거나 루틴이 똑같아야 되는가, 길도 똑같은 데로 가야 된다거나 옷도 똑같은 걸 입어야 된다, 이런 뭔가 다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 이 2가지. 2013년에 이 자폐 진단 기준이 좀 대폭 수정됐어요. 옛날에 특성이 굉장히 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특징 그 정도 심하지 않아도 오티즘 스펙트럼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옛날에는 보라가 됐어야 진단이 됐어. 이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진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난 거의 10년 동안 계속 그 빈도가 올라갔어요. 애들 44명당 1명. 그러면은 한두 반 있으면 1명 정도는 있는 겁니다. 아주 흔해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Social Communication Deficit. 사회적 소통의 결핍, 부족함.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관계 같은 게 잘 안 되고 communication 이렇게 서로 핑퐁 대화라고 그러죠. 너 그랬니? 나는 그랬어. 너 걔 좋아하니? 나도 걔 좋아해. 난 고양이 좋아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상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잘 안 되는 거랑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꼭 말로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표정이나 제스처나 그러니까 슬프면 이 슬픈 표정 non-verbal communication verbal이 아닌 communication도 잘 안 되는 그런 거죠. 네,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감동 이모션이 잘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이렇게 대강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기분 나쁜지 화났는지 뭐 좋은지 해피한지 좀 보이잖아요, 얼굴에. 근데 그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있으신 분은 그게 잘 안 보이는 게 자기한테.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모르겠는 거죠. 그걸 봐도 모르겠는 거죠. 그 우영우 변호사가 내가 재밌는 장면 보면은 그분이 좋아하던 남자가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감이 없는 거야. 이런 분 있죠. 자기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동그라미가 그러죠. 심박수를 세봐. 심장이 쿵쾅쿵쾅하면 그리고 네 얼굴이 빨개져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심박수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떨리나 안 떨리나. 그 다음에 눈을 못 맞추는 거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이 연기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눈을 잘 못 맞춰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흔해요. posture. 우리가 손짓이나 얼굴 표정이나 posture가 편안하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 근데 조금 이런 분들은 편안한 자세가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우영우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역할에서 걷는 게 좀 이렇죠. 좀 이러시고 몸의 자세가 아주 편안한 그런 전형적인 자세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non-verbal communication이나 gesture나 posture 이런 게 조금 어색하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색한 거죠. 이분도 핑퐁 대화가 잘 안 되죠. 이거는 뭐 아빠가 막 얘기하잖아요. 고래 얘기하지 말고 우영우 기록이 인도인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보통 이 증상이 눈에 띄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 있거든. 이래요. 그럼 보통은 어떤 강아지예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나온 게 맞잖아. 아니면 나도 강아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훈련을 안 시키면 계속 고래 얘기만 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소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sameness. 똑같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강한 욕구입니다.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있고 행동도 있어요. 행동. 애들 굉장히 흔한 게 이제 손을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기쁠 때 아니면 이렇게 아래 위로 뛰는 거나 우영우 변호사도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세고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아마 자기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이것도 상당히 관찰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문턱을 지나가는 거 이런 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갈 때에 이 저항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 서서 잘 못 들어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네 개를 쉬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음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똑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뭔가가 계속 똑같게 반복되면 좋아해요. 얘들이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우면 이게 똑같은 이렇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 개 빼잖아. 그럼 되게 싫어해. 다시 넣어놔야 돼.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면서 특히 기차. 그럼 기차 이렇게 착착착착 지나가잖아. 이 기차를 보는 거 좋아하고 기차 안에서 밖에도 똑같고 이게 뭐냐면 이게 똑같이 하면 착착착 지나가잖아요. 그런 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차 타고 가서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착착착 전봇대 같은 거 지나가고 착착착 집이 지나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똑같음. 이 똑같음에서 안정을 받아요. 또 좋아하는 것들도 똑같을 수 있죠. 이 우영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밥만 먹잖아요.
여기 보면 치킨 너겟만 먹는 애, 뭐 조리pon같이 생긴 뭐 그것만 먹는 애, 그 다음 그거랑 초콜릿 밀크만 먹는 애, 이렇게. 근데 진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주기가. 그래서 성장에 좀 제재가 되는,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른 거를 포함시키는 게. 흥미가 엄청나게 hyper focused. 이거는 정말 놀라워요. 저 여러 사람,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하나에 포커스 하는데, 이 우영우 변호사는 뭡니까? 고래죠, 고래. 고래도 고래 좋아하는 그 아이들 굉장히 흔해요. 흔히 말하지만 얘가 너무 꽂힌 게 있으면 꽂힌 거에서 뛰려고 하기보다는 꽂힌 거에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요즘은 한계를 파고들면 뭐가 돼도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걸로 유튜브를 해도 돼. 책을 써도 돼. 어쨌든 이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한 가지에 파고드는 거는. 마지막으로 이게 2013년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굉장히 흔한데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sensory problem, sensory issues. sensory 뭐죠? 우리 감각 이슈예요. 너무 센시티브해서 시끄러운 게 싫다거나 사람이 싫다거나 막 사람이 너무 모인 게 싫다거나 막 너무 비지 막 이렇게 막 부산항 이런 게 싫다거나 이런 하이퍼한 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영우 변호사 시끄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 춤추기 시작하니까 막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 헤드폰 끼고 있는 경우도 소리에 예민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영우 변호사 보면은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김밥 말고 안 먹잖아요. 그래서 보고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보고 먹으면 이게 너무 안에 구강의 촉각이 예민하고, 테이스트, 촉각하고 맛하고 이런 게 예민한 애가 있어요. 우리도 뭐 물컹한 걸 먹는다거나 약간 뭐 비린내 나는 거 먹는 이런 거 못 먹잖아요. 자기가 딱 먹는 거는 먹는데 아닌 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영우 변호사의 그 증상을 보면 자폐 스펙트럼 진단 기준에 다 맞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이런 자폐가 있다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그냥 그 자체? 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다운 신드롬 캐릭터가 들어왔고, 그거는 그분이 직접 연기하셨잖아요. 그건 너무 좋고, 일단 이 자폐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가 저는 환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좀 잘 없는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들 다 예쁘잖아요. 예쁘고 잘생겼잖아. 우리 사람들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그만큼 잘생긴 사람 잘 없죠. 근데 다 그런 사람만 나오잖아요. 계속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계속 더 나와야지 우리 안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많구나. 같이 사는 거는구나. 이런 느낌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 지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단 기준에. 지능은 아무 지능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달 장애이다 보니 뭔가 발달할 때 뇌에서 조금 전형적이지 않게 됐다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말고 크게 두 가지 말고 다른 부분에도 약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능의 경우 옛날에는 그거보다 더 지적 장애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30% 정도가 지적 장애가 있고 또 한 25% 정도가 경계고 한 45% 정도가 정상 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제 정상 지능 중에 고지능도 있긴 있겠죠. 실제로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한 여러 가지 똑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서 나온 그런 이노베이션이 또 이렇게 온 거 아니겠어요? 많이 이룬 사람 중에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의 확률이 많았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이 자폐 스펙트럼 아니었냐. 뭐 그 사람도 말을 잘 못하고 언어가 늦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언어가 늦었어요. 언어가 늦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좀 바보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뭘 말해줘도 제대로 2 더하기 2가 왜 4야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재밌으시라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 진단 받았다고 밝힌 사람들만 뽑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포켓몬 만든 사람이 그게 있다고 자기가 얘기했대요. 양들의 침묵. 거기 나온 앤서니 홉킨스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스퍼거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했고 템플 그랜든이라고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의 동물학 박사 교수님이십니다. 책도 많이 지었고 동물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세고 자기는 글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것을 다 비주얼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신 분이라서 책도 많이 쓰고 연구에도 굉장히 동물들을 어떻게 기르고 이렇게 가축들을 어떻게 기르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레타 썬버그 아세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가겠다 막 이러면서 의사당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인 걸 만들게 됐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또 시인, 예술가, 끝까지 파고들여야 뭐가 되는 음악가, 이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 자폐 스펙트럼 확률이 높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실리콘밸리 고지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 왜냐면 그분들은 평상적으로 생각 안 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에 꽂히면 죽자사 다 파고드는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다수라서 그분들이 조금 소수다 보니 당신 왜 이렇게 이상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사실 이상한이라고 하지 말고 특별한이라고 했었으면 어떨까. 저는 이런 아이들을 특별한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별이고 다 다른데 얘는 더 특별해.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난 좋더라고. 영어로는 extraordinary 이렇게 했어요. 넷플릭스에 영어로는 extraordinary lawyer 우영우 이렇게 나와요. 범상치 않은, 비범한, 전형적인 아닌, 범상치 않은 되잖아요. 맞죠? 그 되게 좋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다르고 특별한 이렇게 봐야지. 이상한이라고 보면 우리가 맞고 니는 틀렸거든.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평범하지 않은이란 뜻인데, yeah, right.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비범한 아니겠어요?